국제공항을 오는 2028년 완공하는 기재부 사업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2023 세계 잼버리 때 공항을 이용하려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민평당의 최고위원회가 오늘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한 번 무산됐던 탄소법의 연내 통과를 약속한 여당에게 야당은 쓴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전마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주민들은 관련법 제정과 기금 조성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민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공항 추진이 첫 발을 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개항 시점이 2028년으로 4년 뒤 세계 잼버리 대회에는 이용이 불가능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공항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공항은 군산공항 옆에 위치하는데 교통 여건은 좋습니다. 주변에 동서남북도로가 이어지고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이 성사되면 신항만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7,800억 원, 부지 면적은 무안공항과 비슷한 200여만 제곱미터로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여객 화물 터미널을 갖춥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40억 원도 반영됐는데 아쉬운 건 완공 시점입니다. 도는 그동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 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개항 시점을 2023년으로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새만금 공항의 개항 시점을 2028년으로 정하자 전라북도마저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2026년을 목표로 내세운 겁니다. 이 경우 잼버리 대회에서의 공항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잼버리 때 착공한다고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어렵사리 공항을 유치해놓고도 해외에서 잼버리를 찾는 5만여 명이 인천이나 무안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공항 홍보와 활성화의 최적의 기회를 그대로 날려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유치할 때 공약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역에 국제공항을 개설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런 약속이 조금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 땅이 없는 새만금은 다른 곳과 달리 공항 부지 매입 절차가 불필요한 곳입니다. 결국 전라북도나 도내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공항의 개항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당을 밀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홀대입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것 말고는 탄소법 및 예산 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성명서 정치,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시고 오직 적응 발전. 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당이 같은 시각 전북에서 각각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총선을 앞둔 두 당의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서른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최근 탄소소재법 보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니면 12월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전라북도와 민주당 도당은 제3금융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특례시 지정 등 다른 현안에도 적극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법도 조속히 통과가 돼서 2022년에 개교가 꼭 될 수 있도록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전북도민은 반드시 이에 화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화당도 전주에서 맞불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북 현안의 이딴 불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그 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좌초됐습니다. 대통령의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 말은,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대해서도 뒤늦은 민심 달래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전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전북 민심의 향방을 두고 민주당과 평화당의 기싸움이 갈수록 팽팽해지는 가운데 탄소법과 금융중심지 등 미진한 전북 현안에 대한 책임 공방은 총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호남에서는 보수정당, 영남에서는 진보정당의 선출 가능성이 높은 석패율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완공 축사 매입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관리 지역을 2024년까지 연장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완공 축사 매입은 사업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고 이번 법사위 통과로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사과한 만큼 이제는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장전마을에 비료 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늦게 수용된 점은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립니다. 이 총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 오염 취약시설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총리의 공식 사과에 대해 장전마을 주민들과 민관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피해 구제법을 개정하거나 장전마을법을 새로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인과관계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나서서 첫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책임 떠넘기기에 따른 장전마을의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지역이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그동안 연초박을 반입해온 도내 4개 업체 등 모든 폐기물 업체에게 앞으로는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연초박의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비료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남원의 한 마을 주변에 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소각장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남원시 대강면 마을 주민들이 띠를 두른 채 회견문을 읽어내려갑니다. 청정도시 남원시에 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한 환경업체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소각장을 짓기로 했는데 기존 음식물 처리장 악취도 모자라 이젠 폐기물까지 지척해서 태우겠다고 해 화가 난 겁니다. 일반 쓰레기도 아닌 산업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지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유해 물질이라고 방송 매체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업체가 계획한 소각장 크기는 축구장 1.5개 규모인 9,998제곱미터, 처리량은 93톤입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고 처리량 100톤이 넘을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소각장 규모를 줄인 게 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의 그런 절차를 거쳐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차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소각장 부지와 마을이 위치한 지형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대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주 팔복도 수준이에요. 여기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만 킬로그램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일단 업체 측은 환경 영향 평가에만 1년이 넘게 걸린다며 사업자 판단을 믿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사업한 사람이 돈 몇백억 들어가고 언제 그냥 먹었어요. 또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1년이에요. 언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좀 빨리 하면 좋고. 남원시는 일단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요인, 또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자문 변호사나 이런 데 자문 받아봐가지고 업체는 시가 계획을 반려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예고한 상황. 남원시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지역의 한 육군 부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육군은 50대 A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A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도청 공무원 노조를 찾아 최근 과한 자료 요구로 심려를 끼친 데에 도청 청원과 교육청 교육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앞서 도 공무원 노조와 교육청 노조는 박 의원이 인사나 사업 청탁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무원에게 갑질로 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문여도 관리선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뤄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사고 지점 해상에서 경비함과 어업 지도선 15척을 동원해 실종된 선장 49살 신모 씨와 52살 송모 씨를 수색했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파도와 바람이 거세지는 등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농업과 전북 농정의 각 정당별 발전 방안을 들어보는 농업발전 토론회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평화당 최고위원, 염경석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참석해 전북 농정의 방향과 추진 계획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늘과 내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2019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 50여 곳이 참여해 사업 간 융복합이 이뤄진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혁신형 창업을 지원합니다. 또 해외 전문가 강연과 투자 상담회는 물론 우수 융복합 콘텐츠 전시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제32대 이선홍 회장이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4,500여 봉사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김광호 회장은 6년간의 연임을 마치면서 영원한 적십자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19세기 전주성을 복원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 달 사업 추진 지역을 결정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발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오거리 광장과 동문 사거리, 서문교회 주변 지역 가운데 성문을 복원할 장소 한 곳을 선정합니다. 또한 성벽터가 남아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에선 내년부터 발굴 조사가 이뤄집니다. 도내 고교생 2명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